모의고사 해서 시작할게요. 다음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독서만 해설 강의 할게요. 문학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문학은 여러분이 풀기 싫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다. 독서도 1, 2, 3번은 주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못 푼 거 풀이니까 넘어가고 4, 5, 6, 7, 8, 9부터 볼게요. 노자, 육아, 노자, 주자 이렇게 세 개의 주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쪼개기를 잘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거고요. 첫 번째 가와 나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도덕, 노자, 주석서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1문단부터 볼게요.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의 혼란을 직면하여부터. 춘추사회의 혼란의 직면하여 육아를 대표하는 공자는 도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고 무엇을 강조했다? 인의를 강조했다. 육아에서 인의는 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치기 육아. 처음 하나의 학자가 나온 거죠. 하나의 학파. 육아에서 인의라는 개념은 도덕 7천의 규범이자 인간 본성에 내재 있는 하늘의 이치가 지닌 속성을 이른다. 반면 도가의 뿌리인 노자 역시 도가 동그라미. 춘추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방안으로 도의 회복을 말하였으나 그러나 라는 거죠. 도에 대한 이해가 육아와는 달랐다라고 입장 차이가 있네요. 뭐에 대한? 도에 대한. 나아가 노자의 저서인 도덕경 19장에서 절인 기의 즉 정리하는 거죠. 인을 끊고 의를 버린다 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자는 인의의 강조를 오히려 무엇으로 보았다? 걸림돌로 보았다 라는 게 차이가 있죠. 두 개가 나왔네요. 육아랑 도가. 육아는 뭐가 중요하고 인의가 중요하고 도가는 인의의 강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라는 걸로 쪼개겠죠? 이 문단 도를 규범과 관련 지으며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 신하의 도 등을 구분할 표현 육아와 달리 세모. 도덕경에 따르면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도란 사람들의 인식은 물론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만드는 규범, 제도 등 인위적인 걸 초월하여 어디에 있는 것? 근원에 있는 것으로 운행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죠. 노자는 인간이 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일체의 인위를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목적성도 없는 무슨 상태? 자연의 수능 상태, 성리에 대한 수용, 받아들인다. 두 글자로 수용이라고 붙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인의의 강조는 오히려 거짓된 선으로 이어지기 쉽고 본성을 거스르기 쉽다 라고 했죠? 계속 정리하는 말이네요. 육아는 인의를 따르자 라고 했고 도가는 인의를 따르지 않는데 도가에서는 인의란 본성이다. 따라서 강조하면 오히려 거짓으로 갈 수 있다. 인위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웠네요. 없습니다. 3문단. 육아는 하늘의 이치와 대립된 사사로운 욕망인 사회의 혼란의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즉 정리하죠. 사사로움, 사익은 인이라는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제거되어야 할 욕망이더라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사사로운 마음은 인의로 제거해야 된다. 내가 더 돈 벌래, 내가 더 돈 가져갈래 라고 하는 것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세모 쳐야죠. 이와 달리 도덕경에 따르면 사욕은 줄여야 할 개체 욕망일 뿐이므로 자연적인 본성으로서 욕망 그 자체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 차이점만 밑줄 칠게요. 자연적인 본성으로서의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혼란의 원인은 제도와
규범이 부정적인 도구로 악용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자연 앞에서 경허함을 갖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밑줄 서나요? 3문단. 육아 사상을 집대성한 송나라의 주자, 즉 육아죠. 노자의 사상에 대해 다분히 육아적 입장으로만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 차이점 밑줄. 도가에서 제시하는 본성을 회복하려는 수용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노자의 사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너무 그냥 자연적으로 해라 라는 식으로 어떤 강제를 하지 말라 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라고 비판했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허에 빠지도록 해서 당면한 문제 해결 실질적으로 답을 주기 없는 근데 결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뭐를 비판하는 거야? 도가의 한계 지적하는 거죠. 누가요? 육아가요. 됐죠? 정리 쭉 해보면은 육아와 도가를 비교하고 있는 글인데요. 대체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육아야 도가야? 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도가에서는 인의를 강조하는 거를 배제했어. 즉 너무 강조하지 마라. 강조하면 오히려 뭐야? 거짓된 선이나 인위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냥 인의 자체가 본성이니까 강조하지 마. 그냥 이치에 순응하면서 수용하면 돼. 라고 했어. 근데 그런 게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랑은 동떨어져 있지. 만약에 사람이 잘못했어. 그럼 법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도로. 그러지 마. 라고 하니까 현실과 뭐에? 동떨어져 있다는 만큼 잘 할 거야. 알아서 잘 알잘딱 할 거야. 라는 말이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라고 비판했어요. 자, 4번 먼저 풀어볼까요? 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선 육아와 도가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맞죠? 가는 육아와 도가 사이 역사적 문제를 제시하였어요? 아니죠? 없죠. 역사적 문제. 가는 육아와 도가의 대표적 사상가를 소개했어요? 뭐 노자랑 주자랑 공자가 네 했으니까 뭐 맞다고도 할 수 있겠죠? 가는 도가 사상에 대한 다양한 학설 없죠. 다양한 학설. 도가 경전에 대한 주석서의 유형을 주석서 유형 이런 거 없습니다. X.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자, 나 읽어볼게요. 주자학의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에서 도덕경에 대한 해설을 담은 주석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도가 사상은 이단으로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도가 나왔고요. 앞에 있던 아까 주자 나온 거죠. 양대 전람이라고 하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있겠죠? 16세기부터 조선에서 발간된 도덕경의 주석서가 등장하였는데 주석가의 학문적 배경이나 시대 상황에 따른 목적 해석이 달라서 이 획일적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어딨지? 주석가가 여러 명이 나온다는 거겠죠?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그럼 이제 주석가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어라, 글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주석가 누구예요? 이대모. 두 번째 주석가 누구 있나요? 오른쪽 위에 박세당하고 홍석주 있죠? 박세당, 네모, 홍석주 찾아서 네모. 세 번째 이충희 까지 나옵니다. 총 4명의 주석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이라는 주석가는 뭐라고 했어요? 육아적 입장에서 가까운 건 발췌한 순언 밑줄 육아적 입장이라고 했죠. 절인, 기의 같은 거는 배제하고 절제, 비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사사로움을 제거하고자 하는 도가적 수양이 당쟁의 완화에 도움을 줄 거라는 사상이 반영되었다. 이란 사람은 육아적 입장에만 하고 의기, 인을 버리고 의를 버리고 하는 거는 제거했다. 대신에 도가가 뭐를 줄 거다? 사사로움을 제거해라 라고 아까 위에 했었죠? 어디지? 사사로움을 제거해라고 했나요?
인위적인 거 하고 사사로움은 그죠? 이렇게 이것만 강조했다 라고 본 거네요. 자, 두 번째 박세당을 봅시다. 박세당은 노자를 비판적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인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위를 긍정적으로 했어 하면서 도 반면 세모 노자의 인위 부정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집권 세력이 현실을 외면하고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죠? 알잘딱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도가 사상에서 긍정성을 제시하되 육아의 입장마저 흔드는 것은 피하고자 했다. 세 번째, 홍석주 역시 공통점.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세모 뭐한다? 육아와 도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충돌을 완화하고자 한다. 인위의 절대성을 지키고자 했다. 일단 밑줄 칠게요. 마지막 이충익은 초원담로를 통해 노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이 사람은 노자에 대한 걸 좀 집중했네요. 노자가 거짓된 인위, 참된 인위를 구분했고 절인 기인은 거짓된 인위를 버리는 표현일 뿐 인위의 실천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노자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이충익은 이렇게 노자를 해석하며 육아적 입장에서는 다소 벗어난다. 왜? 노자를 더 긍정하니까. 그는 인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사와 욕심을 줄이는 소사과욕을 따를 때 인위가 행해진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노자의 의도가 있다. 그쵸? 인위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진리를 흐트러뜨린다. 인위적으로 강조하지 말자. 마지막 오문단 이충익은 인위를 중시하면서도 인위적인 규범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적 도덕률로 받아들이려는 근대적인 시도다. 그쵸? 알아서 잘들 해라. 제도 말고. 자, 개인이란 말의 반대말 뭐라고요? 제도라고요. 제도는 법이란 뜻입니다. 개인적 도덕률로 받아들이려는 시도였다. 그런 해석을 통해 주자학적 명분론에 치우친 당시의 풍조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고 사사로움이란 인위와 같은 거에 따라 제거되어야 할 거라는 홍석주나 박세당과는 대비된다. 자, 4번 답해봅시다. 도가경전에 있는 주석서의 특징을 소개했나요? 조선에서 이들 사용의 수용 과정을 소개했나요? 다 몇 번이죠? 4번에? 3번이죠? 넘어가네요. 5번 가에 대한 이해의 가 육아와 4번에 3번. 4번 3번이요? 1번인가? 1번이죠. 1번이죠. 1번인데 3번이라고 했고 5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육아 사상을 도가와 달리 도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렇죠. 도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도를 쪼개놨죠. 2번 노자는 인간이 도를 따르려는 목적으로 섭리를 받아들인 실천이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아니죠. 목적성이 없다 라고 이 문단을 얘기하죠. 이 문단을 보시면 여기요. 어떠한 목적성도 없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넘어가서 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이 뭐죠? 도덕경. 도덕경, 노자. 니은은? 조선에서의 주석서. 니은은 주석서. 이거네요. 절제를 토대로 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기억은? 네, 그런 내용이 없죠? 2번은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맞죠? 3번 인위의 강조가 거짓된 선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봤어요? 맞죠?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극복하기 위한 박세당의 주장이 있어요? 있죠, 뒤에네. 5번. 노자의 진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박세당이 노자의 진위를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죠? 답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고, 박세당은 인위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걸 긍정으로 평가했나요? 네, 그렇죠. 이충익은 유가적 입장에서 니은을 부정했다. 유가가 아니죠? 탈유가에서 긍정했다라고 봐야겠죠? 4번은 도가적 입장에서 기억을 해석했다. 명분에만 사로잡히는 해석을 위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박세당은 유학자죠. 도가가 아니라 유학자. 답 2번. 7번. 가를 완박하기 위해 가는 사와 욕심을 줄이자 라는 거지. 이거는 개인이 하라는 거야? 제도가 하라는 거야? 개인이 하라는 거지? 그러면 주자 입장에서 주자는 제도로 약간 뭐라고 사람들이 좀 약간 제지하자라는 거잖아. 뭐라 그러겠어 당연히. 그치? 스스로 잘 알잘 하라고 한다고 해도 사회가 제도가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1번. 8번. 가나를 읽은 학생이 도덕경에 대한 주석성이 도덕지기를 통해 노자의 본의가 인의라고 하는 데 있지 않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맞죠? 인의는 본말론을 해석하여 자연의 순응하는 처세의 관점에서 재수용했다. 즉, 더 보면 되죠? 인의는 도가 발현된 말단으로 아이의 마음 같은 무사, 사사로움이 없는 상태죠. 도를 잃지 않으면 저절로 유지된다. 저절로 라는 거죠.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혼란 극복을 위해 굳이 매달리면은 오히려 좋지 않다. 인위적이다라는 얘기겠죠. 굳이 하면은 인위적이다. 서명훈은 하늘에 잊힌 인위로서 개개의 사사로움을 제거하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겸허함을 찾자라고 했죠. 계속 얘기하죠. 개인이냐 제도냐에서 얘는 알아서 잘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 따르면 주자와 노자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그쵸? 노자도 그렇고 주자도 그렇고 가능하겠죠. 절인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나와 달리 맞죠? 인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되 절대시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있죠. 3번. 노자의 인의 부정을 모순적이라고 나에 따르면 나에 비까지 맞죠? 인의가 인위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 추구했다. 그쵸? 맞죠? 인위적이지 않다. 굳이 강조하지 말자 라고 했죠? 4번. 유가와 도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 라고 접근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로와 달리까지 맞는데 사사로움에 대한 개념을 유학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하고 있어? 유학자가 아니라 누구? 노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자. 도덕경은 노자의 본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자냐 노자냐 했을 때 노자 쪽에 더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잖아. 굳이 하지 말고 제도 굳이 하지 말고 개인, 노자 쪽을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키워드상. 그래서 딱 구분되는 유가냐 노자냐 도가냐 유학자냐 이렇게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답은 넘어가서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작업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하는 것을 머신 비전이라고 한다. 라면서 작업에 대한 얘기, 머신 비전에 대한 얘기, 제조 공정에서 얻은 이미지를 토대로 불량품을 선별하는 것만 사용된다. 결함의 종류, 크기,
구별되는 양품과 불량품이 반대말인가 봐요. 특성들의 기준 일일이 명시한 규칙이 따른다. 다만 슬래시 이 방식은 규칙을 적절하게 구성하기 쉽지 않고 번번이 분량을 늦추는 문제를 지닌다. 한계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를 내세웠어요? 머신러닝 모델. 자꾸만 러닝머신이라고 하는데 러닝머신, 머신러닝 모델을 제시했다. 자, 이 문장 보니까 머신러닝을 설명합니다. 자, 머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1번 뭐가 필요해? 다량의 학습 이미지가 필요해. 일정량 이상이어야 되고 레이블링을 거쳐야 돼. 2번 특징이죠. 레이블링은 이런 학습 이미지를 직접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3번 레이블링 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학습 판단한다. 이 때문에 이미지 분석을 거치고 수치화 작업을 한다. 수치화 작업. 그래서 직선의 수, 무늬의 개수 등 많은 특성이 활용될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X축과 Y축. 예를 들면 이거지. X축은 직선이야. Y축은 무늬의 개수. 그래서 직선의 수가 일정량 이상이고 무늬의 수가 일정량 이상이어야 되는데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 자, 3문단 학습을 설명합니다. 학습을 그림과 같은 평면의 양품과 불량품을 가르는 무작위 직선을 상정한 후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직선을 상정해 점이 추가될 때마다 경계선이 되도록 경계선을 규정하는 변수값을 조금씩 뭐한다? 변수값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림에서처럼 경계선에 가까운 흰 점까지의 거리 요거 검은 점까지의 거리 요것들의 합이 경계 영역이 가능한 커지도록 경계선이 정해진 모델이 요게 더 커질수록 좋은 모델이더라. 그래서 3문단 그런데 라고 했죠. 근래는 수만 개의 양품이 생산되는 동안 불량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한 불량품 이미지를 충분히 얻기 힘들다. 또한 직선을 그어도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가 있어? 한계. 머신러닝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뭐가 등장해? DSVDD 모델이 등장합니다. 설명할게요. 5문단 딥프러닝 서포트 벡터 모델은 점을 새로운 평면의 점들로 매핑하는 목적 함수를 상정한다. 매핑이란 x와 y를 새로운 것으로 설정하여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1대1 대응하는 것이다. 밑줄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대응. 이 함수는 양품을 가급적 어떻게 가깝게 모이도록 한다. 즉 다이아피스 밑줄 세 평면에서 양품의 점들을 모두 둘러싸는 가급적 작은 원의 경계선으로 삼아 원밖의 점을 불량품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죠? 오른쪽에 13번의 그림 있죠? 그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딥프러닝 모델을 얻기 위해 학습 과정에는 이미지가 추가될 때마다 뭐를 한다? 학습 가중치, 원의 중심, 반지름을 조정한다. 그 얘기가 13번에 나왔죠? 가중치는 뭐? W, 원의 중심은 뭐? C, 반지름은 R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세모 함수의 가중치와 반지름의 척도가 서로 달라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구간을 나누고 두 가지 방식을 엇갈려서 구간마다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자, 마지막 문단 읽으시면 13분 맞출 수 있겠죠? 마지막 문단 읽어봅시다. 추가된 학습 이미지의 정답이 양품일 때 특정 구간에서는 원을 고정한 채 뭐만 기존의 흰 점을 포함하여 원의 중심에 가까워지도록 뭐를 조정해요? 가중치 W를 조정한다. 그죠?
조정한 채 W를 조정한다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뭐를 해? 가중치를 고정한 채 새로운 원의 중심 C를 찾으면서 R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거 이해됐어? 어떤 상황인지? 그죠? 어떤 구간이든 추가된 학습 이미지의 정답이 불량품일 때는 검은 점이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한다. 뭐 3단계라고 할게요. 어떤 구간이든 추가된 학습 이미지의 정답이 불량품이면 멀어지도록 가중치 W를 조정한다. 이렇게 힘점이 있는데 이렇게 있게끔 한다는 거죠. 불량품의 이미지로 인해 경계형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나 수만 개의 이미지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모델을 거둘 수 있더라라는 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13번 문제를 풀면서 WRC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푼 것처럼 본문에 WRC를 써놓으면은 그대로 13번을 풀 수 있습니다. 13번 먼저 풀어볼까요? 13번에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그렇죠. B가 먼저겠죠? 처음에는 B였다가 점점 A로 구분되는 거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13번에서 몇 번인가요? 1번 우선 1번 A, B 관계에서는 B는 A보다 앞서다. 반대죠? 그리고 2번 A의 힘점들은 R이 고정된 채 W가 조정되었다. 그쵸? B의 힘점보다 더 원의 정심이 가까다. 그죠? 더 원의 반지름이 이 안쪽으로 상기에 있다가 더 안으로 조밀조밀하게 모여든 모습 볼 수 있죠? 자, 2번이라고 한 거지? 10번에 가면 몇 번? 일치하지 않는 거? 그쵸? 5번이죠. 무리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흰 점은 무리짓도록 하고 검은 점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흰 점만 중심에 모이도록 한다. 11번 출원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몇 번? 1번이죠. 분량을 놓치는 것은 사람이 분량을 놓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분량을 놓치는 거죠. 지금 머신 비전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죠. 자, 1번 12번 기억 간 이해를 얻기 위한 학습이 된 이해가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기억은 초기에 최적의 경계선을 찾은 게 아니라 뭐야? 만드는 거죠. 대충 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2번 니은의 특성들이 모두 동일한 학습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아니죠? 뭔 말이야? 답 3번이죠. 기억과 이해 모두 한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죠. 유지되다가 가급적 가까이 모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것도 맨 처음에 직선을 상정하죠. 이렇게 상문단의 1번. 그래서 직선을 상정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다가 변수값을 조금씩 조정한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어요. 조금 더 어렵지만 3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어려운 거 없고요. 14부터 17 그냥 이해하고 시죠. 14부터 17도 본문 자체는 되게 좋은 글이에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3가지 조건에 일치하냐 안 하냐로 문제를 푸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쪼개기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문단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노무 형태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방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무슨 시스템? 정보 시스템. 플랫폼의 중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음식 주문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플랫폼 노동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
중요한 쟁점이다. 1문장 화제 나왔죠?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이게 주제죠? 2문장 학습지의 교사, 보험 설계사와 같이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자영업자의 성격이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해 그동안 사용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해왔다. 다시 읽을게. 근로자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자인 무슨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뭐를 기준으로? 사용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라는 거야. 그럼 특수 형태 근로자는, 노동자는 사용 종속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같은 원리는 유사한 성격을 띠는 누구에게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리하는 말이죠. 저 다이아 밑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사용 종속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또 종속노동성, 전속성이 뭐할수록 높을수록, 독립 사용자성이 뭐할수록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종속, 전속, 독립 사용자가 먼저 설명해줘야겠지? 바로 다음에 설명이네. 종속노동성은 동그라미 사용자가 복무규정, 근무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전속성은 뭐예요? 단일 사업장에서만 노무를 제공하는 것. 그러면은 얘네들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반면에 독립 사용자성은 동그라미 독립 사용자성은 노동자가 제3자를 고용할 업무를 대행하거나 스스로 이윤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 이거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2018년 대법원은 배달 중 산재를 입은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바가 있다. 어떻게 판단했대요? 자,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을 받는데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인한 게 정당하다라고 보았대. 그럼 왜 근로자성을 부인했는지 봅시다. 1번 노동자가 플랫폼에서의 배달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 밑줄. 거절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 밑줄.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배달 플랫폼에 추적 기능이 없어 관리될 수 없었고 밑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게 아니다 밑줄. 자, 얘기해보시죠.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는 종속 노동성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종속 노동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둘 다 종속 노동성이 높아 낮아?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리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종속 노동성에 대한 거죠. 또 애가 뭔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됐을 때 사업자가 오로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 역시도 독립사업, 독립사용자성. 독립사용자성은 높은 상황인 거죠. 다만 단시 산재는 9개의 특수 직종의 경우 전속성을 충족하면서도 밑줄, 전속성을 충족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과 별개로
적용되는데 배달 플랫폼도 이에 적용된다면서 이것을 파기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방금 밑줄 친 부분 있잖아. 스스로 결정하고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는 위에 있는 종속 노동성이 해당되는 거야. 왜냐면 종속 노동성은 복무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정하고 사용자를 지휘 감독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 스스로 결정하고 제재도 안 받아. 관리가 안 돼. 이거는 종속 노동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지 스스로 하니까 종속되지 않았다는 거야. 또 사업자가 온전히 손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죠. 손실 발생의 위험을 누가 부담해? 노동자가 부담해. 이건 독립 사용자성이래. 근데 여기도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지 않고 노동자가 부담한다니까 독립 사용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얘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뭐는 근로자성과 별개로 뭐를 산재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무슨 법? 산재보호법에 따라서 맞다. 산재보호법은 적용될 수 있다. 노동자는 아니지만 산재는 맞지. 라고 했다는 거야. 3문 이후 2022년 법 개정에서 산재보험법 특례조항의 전속성이 폐지됐고 전속성 꺼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제공자 밑줄 새로운 용어로 통합되었다.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선생님들 이제 노무제공자네요. 하지만 세모 더 많은 권리 인정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어떤 논란인지 봅시다. 노동법 전문자는 플랫폼에서의 노무 제공은 과정 관리가 아니라 세모 과정이 아니라 밑줄 목표 관리에 중점을 둔 근로조직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다 이렇죠. 과정 중심이 아니라 목표, 결과 중심이죠. 그래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 즉 뭐를 중시해야 된다. 얘네들의 목표, 관리 조직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수행 목표가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제시됐고 실패할 경우 차등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의 통제를 받고 있다. 종속되어 있다. 즉 뭐야? 통제를 받는다는 거는 무슨 노동성? 종속 노동성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한 거죠. 13번 일치하지 않는 것 단 몇 번인가요? 고쳐보시죠. 상호는 고쳐 다 불러보시죠. 응? 그쵸? 왜 5번이 뭐가 틀렸어요? 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무슨 법? 그렇죠. 선제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15번 기업에 대한 설명. 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 근로자를 결정하는 요건 3가지 말해보시죠. 첫 번째 뭐? 무슨 노동성? 종속 노동자성. 두 번째는? 그쵸, 전속성. 세 번째는? 네, 독립 사용자성. 색깔을 구분한 이유는 독립 사용자성이 낮을수록 종속 노동성이나 전속성이 높을수록 이 사람은 뭐다? 근로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 자영업자로서의 성격과 달리 전속성이 낮은 업무일수록 부여된다? 아니죠. 반대죠. 사용 종속성이 기준이 되면 자영업자로서 성격을 갖는 이에게도 부여될 수 있겠죠? 단위가. 쉬운 문제였죠? 윗글을 바탕으로 자, 가나 분석해보시죠. 요 3가지 조건으로. 요 3가지 조건으로 가나 분석해보시죠. 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일반 관리 지침,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하달했고요. 대체 인력을 쓰기도 했고요. 직접
논문을 제공하는 중인 사고를 당했는데 얘는 위치 추적 기능에 대해 관리했지만 또 업무상의 뭐는 손실을 지가 졌고요. 이렇게 되겠죠. 일반 관리 지침 품질 유지 의무를 하달받았어요. 그럼 얘는 무슨 성이 있는 거야? 그쵸. 종속 노동성이 있는 거죠. 위치 추적 기능에 의해 관리됐으면요. 무슨 성이 있는 거야? 관리됐으니까 네, 종속 노동성이 있는 거죠. 또 여러 곳에서 중개를 받아 라고 밑줄게. 여러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 뭐가 없는 거 얘는? 이제 전속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겠죠. 대체 인력을 썼다라거나 업무상 손실을 지가 졌다라는 거는 독립 사용자성이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인가요? 풀어보시죠. 그쵸, 3번이겠죠? 1번에 틀린 건요? 종속 노동성은 물론까지 맞는데 전속성을 높인다가 틀렸죠. 4번에 종속, 사용성이 아니라 종속성. 과정관리가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과정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7번 답은 3번. 다시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지문을 잘 분석해서 보기도 잘 냈어요. 보기에 있는 키워드를 각각 종속 노동성인지 독립사용자성인지 전속성인지 이런 거 분석하는 능력 여러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지 2등급 컷입니다. 이거를 못한다 하면 이제 3등급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키워드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서 그걸 잘 골라내는 능력이 1, 2등급을 가르는 수준이에요. 이해했죠? 됐고요. 문학은 어렵지 않아요. 임진록이라는 것도 21번 보기에 설명이 돼 있죠? 답만 불러드릴게요. 18번부터 3, 1, 4, 5 체크하네? 다 왔어? 풀 생각이 없어? 이 친구 아주 그냥 어? 리트 문제, 그때 준 거 주간 독서 다 풀었어? 22부터 26번 답이 없나요? 22부터 26번 22번부터 답이 1, 3, 4, 2 26에 2 27부터 5, 4, 5 30에 3 31에 1, 2, 3, 4 엄매 다 풀을게. 엄매 다 풀었지? 엄매 35에 2 36에 4, 5, 1, 2, 2 41에 5, 5, 2, 5, 4 살짝 불려줘? 삭제 했고요. 시험 끝나가지고 내 시험지 분석 간단하게 했는데 좀 까다로운 것도 맞고요. 용산고 시험 요번에 까다로웠던 것도 맞고요. 시간이 부족했던 건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고 선지의 길이 자체도 길었어. 지문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선지 자체도 길어서 까다로웠다. 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법했다. 라는 게 내 충평이고 중요한 거는 시험지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수능체제로 가서 모의고사 숙제도 주고 할 테니까 이번 주까지 좀 쉬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 수능 들어가서 여름방학까지 쭉 갈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뭐 하다시피 수요일날 1시부터
다담 800제 있잖아. 뭔지 몰라? 다담 800제라고 해서 800문제짜리 문법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이니까.